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6월 첫째 주 주간 글로벌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재개 기대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지난주 미국의 주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전주 대비 줄어들면서 미국 내 경제 재개 분위기를 전해줬는데요. 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추세는 사실 유의미하게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을 여전히 지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금융시장의 낙관론이 우세한 배경은 대량 테스팅이라거나 새롭게 확충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들, 또 의료 대응 체계 구축,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연구 등에 힘입어서 이 코로나 재확산과 별개로 2차 경제 봉쇄 가능성은 낮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규 실업수당보다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 여부, 그리고 그 기울기가 주목이 됩니다. 또 한편 주 후반에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제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위주의 조정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시간 금요일에 발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조치가 예상보다 구체적이지 않고 온건하다라고 평가되면서 미국 증시는 장 막판에 급반등하면서 마감했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유로화 강세 주도로 오랜만에 98레벨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지난 27일 EU 집행위원회는 차세대 EU로 명칭되는 이 경제회복기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재정 통합을 향한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7,500억 유로의 EU 공동채권을 발행해서 그중 5천억 유로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2,500억 유로는 대출 형태로 유럽 내 개별 국가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EU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공동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인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데다가 그중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국가의 정부 부채로 쌓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18일 독일과 프랑스의 양국의 협의에 기반을 둔 내용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에 직면했지만 이미 높은 정부 부채 수준 때문에 재정 여력이 적고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서 어려움에 처해있던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협상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이탈리아는 약 818억 유로의 보조금과 909억 유로의 대출을, 또 그 다음 수혜국인 스페인은 773억 유로의 보조금과 631억 유로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소식에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락하면서 독일과의 스프레드를 크게 좁혔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EU 집행위원장의 발언 중에 의미 있었던 부분은 유럽 내의 격차가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유럽의 문제로 지적한 점이었는데요. 유럽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구조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대응으로 단지 재정 취약국들의 긴축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기존 유럽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번 조치는 코로나 대응 차원의 일회성 조치인 만큼 궁극적인 재정 통합과는 거리가 멀지만 일회성이나마 이번 조치가 공동재정을 활용한 위기 극복 사례로 남는다면 이 위기 때마다 부각이 됐던 유럽에 대한 의구심은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의지에 좀 더 큰 점수가 부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촉발된 위기를 내부에서 계속 더 확산시키던 기존의 유럽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또 외국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콩 보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무위에서 최종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르면 8월에서 9월경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서 홍콩이 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라는 전제로 1992년부터 받아왔었던 무역, 금융, 비자 등 부문에 대한 특별 대우를 폐지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커들러 위원장은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홍콩에도 똑같이 부과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한다면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 홍콩에 더는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의회에 보고했음을 언급하면서 홍콩 특별대우 폐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부터 예고했었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특권 폐지 절차를 개시할 것을 지시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격화되는 갈등 속에서 긴장하던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급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매우 강력한 제재안일 것이다라는 예고가 무색하게 기존에 이미 시사됐던 내용 이상의 구체적이거나 강력한 제재 발표가 부재했던 동시에 이번 홍콩 사태와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를 연계시키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7.2 선을 향하고 있는 위안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면서 엄포를 놓곤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행보를 지속하면서 당장 경기에 큰 부담을 안길 이 공격적인 수단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홍콩에 대해서도 선언적인 압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제재는 빨라도 미국 대선 이후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지금 우위에 있는데요.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폐지가 자칫 중국의 일국 일제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레토릭 상으로는 대중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선 전략으로는 활용하겠지만 실제 경기나 기업 실적에 부담을 가하는 조치를 쉽게 도입하진 않을 가능성에 시장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홍콩 보안법의 실제 입법까지는 추가적인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기 전에 미중 양국이 이 코로나 극복 기간 동안은 서로 좀 조심스럽게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한켠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미국의 특별 대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아시아의 무역 그리고 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 본토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홍콩은 총 수입 중에 약 90%가 재수출이고요. 그 중에서 또 50에서 60%가량은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중개 무역기지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낮은 투자 장벽과 함께 달러와 페그제 그리고 절세제도,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 등으로 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여왔었는데요. 그래서 홍콩의 허브 지위가 약화될 경우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접근해왔던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마찰적인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은 애초에 낮았기 때문에 미국이 홍콩에 새롭게 매길 관세 자체는 큰 변수로 인식은 되지 않고 있지만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재수출하던 기업들은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루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홍콩의 글로벌 허브 지위를 본토에 있는 상해와 선전으로 이동시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홍콩의 중요도를 계속해서 줄여왔었는데요. 또 아직은 홍콩의 달러 페그제가 위협을 받는다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이 좀 낮은 편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관세 대비해서 그 영향이 쉽게 가늠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패권 갈등은 불확실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데요. 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미중 대립이 야기하는 경제 블록화에 의한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간 험악해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양측 모두 좀 실질적인 조치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양국 갈등이 이 경기에 눈에 보이는 큰 타격을 입히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ECB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ECB는 독일 헌법재판소와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 PSPP의 위헌 판결을 둘러싸고 갈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ECB는 개별 국가기관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겠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PSPP보다 논란의 소지가 더 높을 수 있는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의 규모나 구성 그리고 기간 등에서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또 은행권 지원과 관련된 조치 발표 여부도 관심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후반 발표될 미국 5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 20%를 상회할지 여부가 주시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